안녕하십니까. 군의쌤 이강군입니다. 오늘도 군의쌤의 자연건강 치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1강, 2강에서 배웠던 음양오행과 청강과 지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법칙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기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강 첫 시간으로서 사주명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강 사주명리학 강의는 1교시에서 사주명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2교시에서는 음양오행 사주명리학에 대한 기초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강의 마지막 3교시에서는 음양오행 기질에 대한 강약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강은 1교시, 2교시, 3교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첫 시간인 3강 1교시 사주명리학의 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인간의 운명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사주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물리적인 작용이나 화학적인 작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일종의 유기체적인 생물의 활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선천적인 명이라고 한다면 출생 후에 살아가는 과정은 후천적인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 나타난 오행의 배합을 보고 하늘에서 부여받은 명인 선천적인 시간과 공간의 현상을 인식할 수 있고, 운에서 나타나는 음양오행을 보고 후천적인 시간과 공간의 현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주와 운의 복잡한 배합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살아가게 되며, 그 한계 속에서 우리들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소멸하는 이러한 자연의 원리를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지극히 미묘한 관계이기도 하고, 현대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사주명리학처럼 인간의 운명을 정확하게 예측해내지는 못합니다. 또한 인간의 심리작용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리 뛰어난 심리학자라 하더라도 사람의 심리를 사주명리학처럼 정확하게 알아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유명했던 사주명리학의 대가들은 인간의 운명과 심리작용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일부인 인간을 자연의 법칙과 음양오행의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서 분석하고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연 속에서 밝혀낸 것은 논리학의 인간이 살아가는 법칙과 다르지 않은데요.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신이 들렸다거나 영감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사주명리학자들은 그저 자연의 원리와 음양오행의 법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파악하는 데 활용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주명리학은 자연과학이자 인간의 마음을 파악하는 심리학으로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미신이 아니라 인문통계학을 근간으로 하는 정통적인 고전의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그 속에는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명이라 하고,
그 명은 평생도록 변하지 않으며 그러한 명을 사주팔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생기는 자연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운이라고 하고, 이러한 운에는 대운과 연운, 월운, 일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초에 보게 되는 토정비결이라는 것은 연운에 해당되는 운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운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크게 운명을 보는 방법과 점을 보는 방법으로 나누게 됩니다. 운명을 보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것을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고요. 점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알아보는 방법을 영리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역학에는 우리의 운명을 예측하는 학문과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점성학,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명리학은 글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목순명, 다스릴리, 배울학으로서 이 글자를 풀이해보면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명을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서는 사람의 태어난 연, 월, 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운명을 예측하는 사주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영리학으로서는 육효와 단역, 역단, 괴상 등이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점을 통해서 우리의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형의 모습을 파악을 해서 운명을 예측하는 상학으로서는 관상, 수상, 심상, 골상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이름이나 상호 등을 통해서 운명을 예측하는 성명학도 역학의 한 분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위와 지형들의 모습들을 파악을 해서 그것들이 우리들의 기륭화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풍수학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역학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당사주, 기문둔갑, 자매두수, 매화역수, 하락이수 등 우리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는 많은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명리학은 개인이 타고난 사주의 특징과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운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리학에서 사용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사주팔자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의 운명을 예측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주팔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풀어본다면 넉사자, 기둥주자, 여덟팔자, 글자 자자로서 자신이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4개의 기둥에 전체 글자가 8글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주팔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신이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사주라 하고 각 기둥마다 천간과 지지 2글자씩을 배열하여서 모두 8글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천간의 4글자와 지지의 4글자가 배합된 모습을 사주팔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인간들은 옛날부터 미래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있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태어나 첫 숨을 들이쉬는 순간 대자연의 기운 중에 어떤 기운을 받고 태어났는가를 생년월일 시의 글자를 조합을 해서 운명을 예측하는 것으로
사주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주팔자는 한 사람이 타고 태어난 운기이며 인생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각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팔자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천간의 4개, 지지의 4개, 이렇게 8개의 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궁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말 그대로 4개의 기둥을 의미하며 자신이 태어난 연에 해당되는 것을 연주라 부르고 태어난 월에 해당되는 것을 월주, 그리고 태어난 날에 해당되는 것을 일주, 태어난 시를 시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4개의 기둥에다가 글자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각각 천간과 지지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늘의 모습에 해당되는 천간에 연주의 글자를 연간이라고 부르고 월에 해당되는 것은 월간, 일에 해당되는 것은 일간, 시에 해당되는 것을 시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모습을 형상화한 지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연에 해당되는 것을 연지, 월에 해당되는 것은 월지, 일에 해당되는 것은 일지, 시에 해당되는 것은 시지라고 각 주의 명칭을 부르게 됩니다. 사주의 위에 해당되는 4개의 글자를 천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천간은 자신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형상이 되겠고요. 이러한 천간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이 밖으로 형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배속되어 있는 지지의 4글자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게 되고 또 자신의 모습이 지장간으로서 지지 속에 천간의 모습이 숨겨져 있어서 천간과 지지의 모습으로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비유를 해본다면 천간에 드러난 4개의 모습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인 몸체에 해당된다면 지지에 속해 있는 이러한 내용은 컴퓨터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상이 천간에는 나타나는데 지지에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생각만 있고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 사주를 하나씩 알아가면서 좀 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궁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주라고 하는 4개의 기둥에 연주에 해당되는 것은 조상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월주에 해당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에 일간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주를 분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일주의 지지에 해당되는 것은 배우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는 자식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지는 내 인생의 초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월지는 중년의 모습을 그리고 일지는 장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시지는 나의 노년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으로 궁의 역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 팔자를 분석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명칭과 궁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천간에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천간이 천간의 자리에 배속이 되고 지지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고 하는 12개의 12지지가 그 자리에 배속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천간에는
12지지가 배속될 수 없고 역시 지지에는 10촌간이 배속되질 않는다는 얘기죠. 이제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에 이러한 사주팔자가 어떻게 배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 1일 난 12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사주팔자는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이러한 사주팔자를 알아내는 것은 만세력이라고 해서 태어난 연월일시를 따져서 그 글자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컴퓨터에 연월일시를 입력을 하면 그 연월일시에 해당되는 사주팔자를 보여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사주팔자를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군이쌤은 사주팔컴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자주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사주팔자를 알고 싶다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신의 사주팔자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내 기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사주팔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사주팔자를 통해서 나의 운명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기질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군이쌤의 자연건강 치유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사주팔자를 자신의 운명의 예측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명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과 법칙 그리고 원리에 대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명리학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아마도 자기 자신의 운명과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주팔자를 근간으로 한 명리학은 운명론을 따르게 되는데요. 운명이라는 것은 글자를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운전할 운, 목숨명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해석으론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고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명리학적인 시각에서 운명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 사주의 명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운과 만나서 그로 인해서 기륭화복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주와 운을 따로 떼어내서 볼 수 없고 이 둘을 합쳐서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명은 그릇의 크기로서 우리 자신의 타고 태어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운으로는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운명은 바꿀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명리학에 따르면 타고 태어난 팔자는 바꿀 수가 없지만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운에 따라서 자신의 기륭화복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러한 운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사전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운명이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면 그리고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주를 공부하게 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알아도 바꿀 수가 없고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고 태어난 팔자는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나에게 다가오는 운을 파악하고 분석한다는 것은 그 운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사주팔자는 우리가 타고 태어난 것으로서 이 사주원국을 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밭에다가 우리가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농사를 짓게 된다면 계절에 따른 기후의 변화와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무척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해야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고 태어난 명인 사주팔자를 밭으로 본다면 운이라는 것은 크게 기후와 날씨에 비교가 되는 대운이 있고 또한 씨를 뿌리게 되는 파종 시기를 파악하는 세운이라고 하는 연운이 있고 수확과 소출을 하게 되는 시기인 월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변화하는 일운도 존재하고 있겠죠. 타고 태어난 논밭이 워낙 기름지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라 할지라도 기후나 날씨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의 농사는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후도 좋고 날씨도 좋은데 파종 시기를 제때 맞추지 못해서 씨를 뿌리게 된다면 그 작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을이 돼서 곡식을 추수해야 될 때 제때 그 곡식을 거둬들이지 못한다면 역시 그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주 원국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운이 좋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주 원국이 좀 나쁘다 하더라도 살면서 만나는 운이 좋게 된다면 그 사람은 또 좋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사주 원국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운을 만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사주 원국이 나쁘다면 아무리 좋은 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삶의 모습은 그 사주 원국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주 팔자가 얼마나 좋은 밭인가 그러지 못한가를 분석한다는 것은 우선 내 자신의 그릇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파악하는 것이고 또 다가오는 운들을 파악한다는 것은 내 사주 원국이 그 운들을 통해서 얼마만한 기회를 갖게 되는가를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강의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사주팔자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시작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주팔자를 알기 위해서 연월일시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태어난 시가 정확하게 몇 시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병원에서 출생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태어난 시를 아는 경우가 많지만 예전에 집에서 출산했을 경우 정확하게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어머니들이 보통 얘기하기를 아침을 먹고 설거지 하다가 났다. 또는 점심을 차려 먹고 조금 있다가 났다. 저녁을 먹고
상을 치우고 난 다음에 났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럴 때는 내가 태어난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인가를 봐서 대충 겨울이라면 또는 여름이라면 내가 저녁을 먹을 때쯤이 몇 시쯤인가, 해가 지는 시간이 언제쯤인가를 유추를 해서 그 시간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사주팔자에 입력하는 시는 정확하게 1시, 2시를 넣는 것이 아니라 자축인묘, 진사오미라고 하는 11시 반에서 1시 반, 1시 반에서 3시 반, 3시 반에서 5시 반 이런 식으로 옛날에 시간의 개념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시 몇 분까지 집어넣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사주 명리학의 첫 번째 강의로서 사주 명리학이란 무엇이고 또 사주 명리학의 기본이 되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이런 천간과 지간의 8자의 명칭과 각각의 역할 그리고 자신의 사주팔자를 어떻게 알아보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사주팔자를 통해서 나의 기질이 무엇이고 나의 운명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를 통해서 자신의 기질과 내 운명을 풀어내는데 앞장에서 배웠던 음양오행의 기본적인 원리와 상생과 상극의 법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학습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장에 1강과 2강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복습해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3강 1교시 사주 명리학에 대한 개요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교시로서 이러한 사주팔자를 어떻게 풀고 내 기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군이쌤의 자연건강 치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학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